안녕하십니까. 서울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팔꿈치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테니스 엘보우 그리고 골퍼 엘보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외측 상과염,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 부르는 증상은 우리 팔꿈치의 바깥쪽 보시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목과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힘줄이 출발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힘줄이 손상되는 걸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우 혹은 이제 외측 상과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팔꿈치 안쪽에서 손을 이렇게 안으로 구부리게 해주는 힘줄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내측 상과염 혹은 골퍼 엘보우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이 외측 상과염 같은 경우는 팔을 이렇게 손목을 위로 제끼는 자세에서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테니스 선수들에게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별명이 붙게 됐고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손을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자세를 많이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골프 엘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별명이 붙어 있는 병들은요, 좀 환자분들은 많고 주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병들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왜 생기냐인데요. 주로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이 상과염 증상들은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0대, 20대 때 힘줄의 탄력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40대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계속 팔을 쓰게 되고 뭔가 조금씩 힘줄이 좀 아픈데 쉬지를 않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일을 하거나 뭐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특히 이제 힘줄은 이제 손상이 되고 미세하게 손상이 되는 거죠. 미세 손상이 되고 어느 정도 쉬면서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 다음에 다음 활동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쉬지 못하고 치유가 되기 전에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일을 하시게 되고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가 그 힘줄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점점점 일어나고 힘줄이 해지게 되고 힘줄의 탄력이 떨어지면 이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단계, 사실 쉽게 낫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는지 의사 경험에서 나왔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힘줄의 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특히 이제 외측 상과염이 생기셨다고 한다면 손을 이렇게 펴주는 힘줄의 염증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손목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당겨주는 이렇게 90도 이상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 골프 엘보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해주십시오. 뒤집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힘줄.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등등의 운동을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양쪽 팔을 동시에 스트레칭을 각각 자세에서 1분 이상씩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뭐 5분 아니면 스트레칭 끝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스포츠 활동 외에도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청소 일을 하신다든지 뭔가 반복적으로 뭐 업무를 하시는 분들, 뭐 택배, 이삿짐 등등등 무거운 거 반복적으로 들고 팔꿈치 계속 쓰고 손목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가 반복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급적이면 여기 염증 부위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팔꿈치가 아프시더라도 막
문지르거나 이런 거는 좀 좋진 않습니다. 힘줄 약해진 조직을 자꾸 이제 손상을 더 주게 되고요. 염증도 자꾸 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 예, 저도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손상된 조직에 비침습적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충격파 치료를 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혈관들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힘줄이 좀 강해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 치료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는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들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게 주사 치료예요. 주사 치료하면 이제 대부분들이 흔히 뭐 염증 가라앉히는 염증 주사, 흔히 뭐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 염증 주사,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비교적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 힘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아플 때 한 번 정도 하는 건 효과가 좋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는 대부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프롤로 치료, 요즘은 이제 PRP, 뭐 그 밖에 뭐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논리적 근거가 현재로서 좋은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PRP,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롤로 주사 정도가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사용되는 PRP와 프롤로 주사는 대부분 이제 힘줄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생성시키면서 힘줄의 손상된 부분이 스스로 회복되게끔 도와주는 주사고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주사까지 왔으면 그 다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수술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 역시 뭐 대부분의 그 말씀드린 치료들을 충분히 했을 때, 안 됐을 때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시경적으로 그 뼈에서 붙어서 출발하는 힘줄을 일부 절제함으로써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는 수술적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힘줄의 파열이 너무 커서 스스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이 부분을 이제 살짝 조금 절개하고 염증 부위를 전체 제거한 다음에 남아있는 깨끗한 힘줄끼리 다시 모아서 봉합을 해주고 재건을 해주는 수술적 치료 방법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보조기를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팔꿈치 질환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손목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팔꿈치에 영향이 전달돼서 아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쓸 때는 저희가 이제 팔꿈치 툭 튀어나온 부분에서 약 5cm 아래 부분, 이 부분에 근육을 잡아주는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보조기를 참으로써 이제 통증을 좀 일하실 때 혹은 뭐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P 주사에 대해서 좀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